네, 안녕하십니까. 안대훈입니다. 예, 아침에 제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성인학습자가 특히 누구에게 배우는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학습자는 정말 시간이 없죠. 제가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학습자가 시간이 널널하다? 그러면 뭔가 잘못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직업이 없는 사람조차도 흔히 말하는 가수조차도 바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항상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했던 공부 방식으로 했다가는 아무런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처럼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처럼 너는 초등학생이니까, 너는 중학생이니까, 너는 고등학생이니까 학교에 나가 있는 시간, 그리고 부모님에 따라서 사교육을 시켜주는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사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굉장히 학습 시간상의 어드밴티지가 많았지만 성인학습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더 많은 효과를 내는 것이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단시간에 높은 효과를 내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경 지식의 기초에서 쌓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종교적인 가르침이 됐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됐든 거의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뭘 배워도 그것이 다 처음이고 제대로 몸에 딱딱 들어오고 정신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른 되면, 성인 되시면 어느 정도 본인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의 기초에서 쌓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게 물론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인정받고 싶다 이런 승인 욕구에도 도움이 되고요. 혹시나 그렇지 않은 분들, 잘못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대신에 인생을 제대로 부정하고 다시 쌓아 올리셔야 되는데, 다시 쌓아 올린다고 해도 그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반이 대부분은 배경 지식입니다. 배경 지식. 그리고 능력치입니다. 성인 학습자는 특별히 능력치를 높은 수준으로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발현되지 않았던 거, 능력치는 높은데 발현되지 않았던 그 능력치를 액티베이션을 하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원래는 있었던 능력치가 여태까지 발휘가 안 됐다는 거, 발휘가 안 된 능력치를 살려내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학습을 능률 있게 하시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모티베이션 형성하는 건데요. 모티베이션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이걸 배우면은 내가 돈을 1년에 10만 달러 벌던 사람이 12만 달러 법니다. 이거 가지고는 모티베이션이 별로 되지가 않을 겁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삶이 별로 바뀌지 않고요. 연봉 1억 5천이 돼도 삶이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금이 많이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1억 5천이나 1억을 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으로 버는 사람은 얘기가 다르지만, 직장인인 경우는 현재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뒤로 들어간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든가, 상사한테 이런저런 관계를 유지한다든가, 현재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그 정도의 연령이 됐으면, 고용된 상태에서 그 정도의 돈을 버신다는 거면 더 많은 수준의 자본을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가족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또 직장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것만으로는 학습의 모티베이션이 안 되고요. 더 높은 수준의 자아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항상 제가 또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설을 가지고 나오는데, 물론 이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설이 완결성이 있다든가 모든 경우에 발레는 없다든가 이런 걸 주장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학습자로서 성공을 해야 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낮은 단계의 욕구보다 높은 단계의 욕구를 만족시켜 나가는 데서 모티베이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욕구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느 시즌이 지나가면 보통 2-3달 정도예요. 원하는 거 다 먹고 원하는데 다 놀고 해봤자 한 2-3개월 정도면은 더 이상 효용이 증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높은 수준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보호받을 욕구, 사회적인
사회적으로 어떤 조직에 속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선 도저히 만족이 안 된다 라는 새로운 욕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가 바로 성인학습자가 채워나가야 될 구간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가 나보다 토익 점수가 높기 때문에 내가 토익을 따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왜냐면 모티베이션을 설정을 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이 보는 나를 기준 해서 세웠기 때문이에요. 이런 잘못된 모티베이션인 얼마나 많은 학습을 효과 있게 이끌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성인학습으로서 어떤 성공을 거둘 것인가를 결정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성공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각자가 선정을 하는 것이고, 유튜브라는 게 한두 명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론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고, 개별 상담을 하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유소년기에 실패했던 학습을 만회해 나간다는 거, 그리고 유소년기에 학습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론으로서는 우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일반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소 청소년기에 왜 학습에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봅시다. 대부분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싫어서 했을 겁니다. 그럴만도 하죠.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가르치는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다지 생산성이 높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걸 실감할 때가 올 겁니다. 학교 선생이라든가 학원 선생 말고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굳이 성인이 돼서 그런 노동시장이 아니라 되레 학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시즌이 와요. 특히 성인 학습자 중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아서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일수록 그런 걸 느끼는데, 다른 일도 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는 얘기가 다르지만 가르치는 것만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업계에서 정상적으로 살아남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를 알게 되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유소 청소년기에서부터 이미 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다른 일에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학교에서 애들이나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내 학교 선생이었다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스승의 은혜는 감사하지만 학업 성취와 스승의 은혜가 반드시 직결되나요? 예, 세모죠. 동그라미 세모 X에서 세모죠. 모더레이트 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유소 청소년기에 제대로 된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았다는 원인 중에 하나는 학습자를 본인이 고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유소 청소년기의 교육은 정해진 교육 과정에 따라서 그 기대에 부응해서 따르는 교육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 교육 과정에 맞춰서만 지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시절의 선생님들에 대한 비난은 적당히 해주시고, 이제 성인 학습자가 됐으니까 내가 누가 나를 가르칠지를 정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자유를 누려보자. 나의 책임으로. 그런 겁니다. 이제 모티베이션을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티베이션을 주는 교습자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정할 때 도움이 되는 이런 교습자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적합할 것은 시각 정보와 음성 정보를 합성시켜주는, 정보를 입체화시켜줘서 기억을 오래 남게 하고 응용하기 쉽게 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인풋을 아웃풋으로 빨리 이끌어주는 교습자가 성인학습에 적합한 교습자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습자를 고르실 때 일단 제일 먼저 발음이 명확하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보이는 시각 정보하고 선생님이 말한 음성 정보가 쉽게 합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아나운서들 나오는 뉴스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유튜브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아나운서 훈련이 된 사람, 음성을 발성하는 훈련이 된 사람의 동영상을 우선적으로 고르고 있을 겁니다. 예. 보면은 뭐 가로세로 연구소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다 언론 출신인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예. 진성호 방송 이런 것도 이분 기자 출신이잖아요. 예. 어디 가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게 하고
그 이야기의 기초에서 또 하나의 정보를 나에게 아웃풋해 주는 것을 이끌어내는데 최고인 사람들 아닌가요? 기자들이. 물론 기자들 중에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지만 개인 방송국을 차릴 정도의 자질이 있는 그런 기자들을 봤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아웃풋을 유도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취재 대상을 설득을 해서 무언가 말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성인학습자가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건 반응을 하게 만드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게 하는 사람보다는 문제를 풀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발표를 시키는 사람. 학교 다닐 때 발표하기 싫으셨나요? 전 좋았는데. 아웃풋을 하게 도와주는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어때요? 아웃풋 중심에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루게 해주는 교습자를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하면서 세뇌시키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학습자를 본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또 그런 학습자를 원하는 교습자에게 아주 귀한 시간과 인생을 다 갖다가 바칠 겁니까? 어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웃풋 중심의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습자를 고르겠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하는 선생님을 고르겠다. 싫어요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어느 걸 고르나 한번 보겠습니다. 안대원입니다. 반응을 하십시오.